안녕하세요. 매주 결혼하는 여자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좀 난감한 결혼 준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추가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시죠? 웨딩샵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웨딩샵마다 이제 신상 들어오는 시기도 다 틀리고 중국산도 수입 드레스입니다. 수입 드레스라고 다 비싼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웨딩 드레스는 우리 일반적인 이런 기성복 입듯이 여러 번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비즈 드레스 요즘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세탁을 일다 오면 비즈가 우두두두 떨어지기 마련이고 빠당빠당하던 드레스 원단의 그 느낌이 흐느적거리는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낡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웨딩 드레스, 그래서 퍼스트 웨어는 더 돈을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어떤 샵들은 첫 번째 입었던 신부님이 제일 비싼 가격을 내시는 거고, 두 번째 입은 신부님이 그보다는 저렴하게, 세 번째 입은 신부님이 그보다는 더 저렴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드레스라 하더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드레스가 A라는 웨딩샵에도 있을 수 있고 B라는 웨딩샵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금액은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웨딩샵에 수익을 좀 붙이다 보면은 그보다 더 업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퍼스트 웨어가 제일 금액이 비싸고 점점점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입으시는 분이 더 비싸게 주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결혼 준비할 때 추가금이 뭐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손님들 입장에선 결혼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자꾸 추가라고 하니 열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금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도우미 비용 같은 경우, 저는 2003년부터 웨딩샵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웨딩샵 본식 도우미를 나가게 되면 대구 기준으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 기준으로 12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도우미비는 웨딩샵에서 그 도우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도우미한테 주는 거예요. 섭외는 웨딩샵에서 하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웨딩샵 정식 직원은 아니에요. 알바지. 그 날만 부르는 분이라서 비용을 그 신랑 신부님께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옛날부터 사실은 이건 별도였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별도 비용이 원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웨딩 스튜디오에. 웨딩뿐만 아니라 제가 뭐 얼마 전에 애견 촬영을 하려고 수성구에 좀 인기 있는 웨딩 스튜디오에 갔는데 거기도 원본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작가님들의 부수입인지라 이걸 아는 제가 뭐 서비스를 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기가 좀 힘든 편이긴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원본 플러스 수정본 이렇게 해서 보통 3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원본 30만 원, 수정본 3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런 별도 비용 말고의 별도 비용이 좀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웨딩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대표님 지정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어요. 본식 영상 촬영도 대표님 지정비 이런 건 또 별도로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죠. 본식 드레스는 추가비가 있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데 웨딩 스튜디오에도 사실 추가비가 있어요. 본식처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진 않지만 촬영할 때도 드레스 추가금이 있어요. 뭐 적게는 5만 원부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진짜 비싸면 30만 원까지도 있는데 이거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거. 드레스 부분에 본식 드레스를 추가 비용 없이 준비하실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몇몇 웨딩샵들이 웨딩 드레스 정찰제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드레스가 다 그 금액은 아니지만은 뭐 2단계로 나누거나 3단계로 나누거나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정찰제로 운영하는 웨딩샵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드레스 추가금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레스가 뭐 정말 싼 거는 30만 원 추가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50, 뭐 60, 80, 뭐 70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진짜 600까지도 가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 그룹이 B고 여기서부터 여기 그룹이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찰제로 뭐 처음부터 나는 이 그룹을 하겠다 했는데 예식 당일날 여기 그룹의 제일 밑에 단계를 하신다면 이건 조금 손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정찰제 안에 사이에서도 시기를 언제에 계약을 하고 언제 예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던 그레이드가 여기로 내려오실 수는 있어요.
그치, 모르는 사람까지 하루, 내가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까지 챙겨야 되냐? 예를 들어서 챙겨야 된다는 게 이런 거죠. 도우미비는 당연히 들겠지만은 간식 같은 거, 내가 도우미들 간식까지 챙겨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웨딩샵의 도우미나 웨딩 스튜디오의 도우미들은 진짜 하루 종일 계속 신부님 신랑님 옆에서 하나 사소한 거라도 다 챙겨줘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식 당일, 촬영 당일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신부님이 드레스 갈아입는 것도 그분이 도와주실 거고, 메이크업 수정하는 것도 그분이 도와주실 거고, 헤어 변형도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신부님하고 그분의 티키타카가 안 맞는다면 그 웨딩 촬영하면서 분위기가 좀 어색하겠죠. 촬영을 하면서 신부님은 이제 자리에 앉아있고 그분이 헤어를 해주실 거고, 그 신랑님은 간식 드실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은 계속 워리하고 이것저것 신부님 이렇게 안내한다고 아무것도 못 드시거든요. 두 분이 촬영 들어가면 그분 또한 촬영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부님 드레스 움직일 때마다 드레스 다 펴주고, 포즈 잡아주고, 작가님이 남자라서 이렇게 조금 터치가 조금 불편하면 그 도우미 선생님이 또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수리같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챙겨드리면 신부님이 좋으신 거고, 당연히 본식 때도 그렇습니다. 본식 때도 웨딩샵에서 보통 요즘에 풀스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풀스냅 촬영도 하잖아요. 그럼 풀스냅 할 때도 드레스 펴주고 포즈 잡아주고 하세요. 차 타고 이동할 때도 그분들 정말 안타까운 게 신부님이 드레스 입고 예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그분들은 신부님 뒤에서 카메라에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쭈그리면서 이렇게 가시거든요. 예식장에 가서도 혹시나 신부님 목마르면은 물 갖다 주죠. 여기 화장 번졌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해 주죠. 계속해서 신부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두 분들한테 잘하시면 두 분이 편하세요, 사실. 그래서 챙겨드리라는 거지. 사실 간식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챙기고 싶으면 안 챙기셔도 돼요. 그건 두 분의 선택입니다. 이 얘기를 몇 년 전이지? 4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스드메 토탈, 본식 촬영까지 다 하신 그 토탈 패키지를 그때 당시 한 260에 했던 것 같아요. 본식 드레스를 추가한 게 아니라 웨딩 스튜디오 가가지고 180만 원을 추가를 하시고 저한테 따지듯이 신랑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라 한 게 아니거든요. 구성을 알아보니 제가 안내드렸던 도우미비랑 원본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더라도 42만 원밖에 안 됐어요, 원래는. 근데 180까지 왜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본식 사진을 예를 들어 DP 액자가 요만한 건데 이거보다 더 큰 2만 원 사이즈를 하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했던 거고, 그 집이 원래 미니 액자 주는 스튜디오가 아니었어요. 근데 미니 액자 3개까지 같이 추가를 하셨고, 야간씬, 로드씬 요거는 각각 10만 원 정도 더 추가를 받는 스튜디오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선택사항인데 그거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촬영자를 대표님으로 지정을 또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또 추가비가 발생이 되는 거고, 드레스 추가금, 촬영할 때도 드레스 추가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선택사항이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부님 사실 최근 드레스를 하더라도 웨딩 스튜디오 때는 그 빠당빠당함이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비즈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시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드레스가 촬영할 때 보통 3벌 정도 입으세요. 다 추가하는 드레스를 입으신다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3벌 중에 1벌 또는 2벌 정도만 추가를 하신다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진 않고요. 웨딩 스튜디오에서도 처음부터 모든 드레스가 다 30만 원 추가는 아닙니다. 정말 싼 건 5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게다가 드레스 추가금이 없는 것도 있어요. 신부님께서 선택을 하시는지라 신부님이 직접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3벌 모두 다 굳이 추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킹 또는 워크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웨딩 플래너 없이 예식장이나 웨딩샵을 직접 가셔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예식장 직원분이나 웨딩샵 직원분들은 웨딩 플래너처럼 신부님과 정말 계속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직접 가시게 되면 더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예식장 같은 경우도요. 직접 가시나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나 견적은 똑같습니다. 다만 서비스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마는 그 서비스 구성도 사실 비용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거의 또이또이예요, 사실은. 신부님께서 어찌됐든 웨딩홀을 직접 계약을 하셔도 되고, 웨딩 플래너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간혹 웨딩샵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오시게 되면은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웨딩 플래너들도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해서 패키지를 구성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없거든요, 플래너 비용이. 근데 서울에는 몇몇 컨설팅 같은 경우는 웨딩 플래너 비용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대구에도 이제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플래너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플래너에 대한 비용은 없이 같이 동행을 다 하고 있긴 합니다. 특정 몇몇 또 웨딩 컨설팅 중에서는 비동행으로 하시게 되면 요 금액인데 동행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얼마입니다 라고도 얘기하는 컨설팅이 있으니 그건 알아보시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님이 호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웨딩홀은 신부님께서 직접 가시나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나 금액은 똑같아요. 이제 다만 금액이 이제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식장은요. 첫 번째,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두 번째, 골드타임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객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예식장 견적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예식장의 견적이 책정이 되는 거지, A 플래너는 비싸게 주고 B 플래너는 싸게 주고 직접 오시면 더 싸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저렴하게 예식장을 준비를 하고 싶다면 성수기보다는 비수기, 골드타임보다는 좀 가타임, 골드타임은 보통 11시에서 2시대를 많이 합니다. 10시 50분, 거의 근접한 11시인데 골드타임에 들어가진 않는, 또는 한 2시 10분, 20분 골드타임에 근접은 하지만은 골드타임은 아닌 이런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금액이 저렴해질 수 있고요. 보증 인원을 처음부터 높게 잡으면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은 조금 근사치로 잡게 되면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7월 달에 결혼하시는 내 신부님 중에 아버님께서 이제 개그맨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요즘에 500명 잡는 사람들 사실 좀 드물어요, 대구에서. 파라다이스 예식장을 500명을 지불 보증을 잡고 B타임까지 안 쓰는 조건으로 식대를 더 많이 할인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을 했던 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 인원을 많이 잡으면 예식장에서는 뭐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게끔 잡아주시긴 합니다. 이번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뉴스를 본 게 있는데요. 스드메 가격 정보 공개,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결혼식 한다, 뭐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표시 의무화를 한다고 이런 기사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안 되는 비용도 있고.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눈에 보이는 스드메 패키지 금액은 사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20년 전에 스드메 패키지 본식 촬영까지 다 포함해서 많이 판매했던 금액이 280에서 한 360선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한 250, 260대면 스드메 패키지 금액을 사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별도가 많이 됐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원본 파일도 비용이 별도고, 당연히 그때는 이제 5만 원이었던 도우미 비용이 지금 12만 원으로 올라는 거고, 대표 지정이라든지 드레스 추가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긴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패키지 금액은 그만큼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이 애매하게 추가금을 받는다라는 게 조금 있긴 한데, 물론 정리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의무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 같이 와 우리 합시다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해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웨딩 시장에 누구 하나가 이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우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반적인 물건 판매하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추가금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곤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잡는다는 게 참 애매모호하고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웨딩 시장이 많이 이제 뭐 정찰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드레스랑 메이크업을 분리하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점점 이게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촬영을 하다가 생각났던 내용인데요. 궁금한 게 있으실 거잖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